자,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요. 일단 로그인을 하셨나요? 네. 네,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로고를 먼저 만들게요. 타이틀부터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로고를 먼저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만들기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혹시 작업창 상태이신 분은 파일에서 바로 누르셔도 돼요. 자, 디자인 만들기에서 사이즈는 그냥 로고 프로필로 줄까요? 로고 프로필. 그러면 1대1 사이즈의 창이 나올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보죠. 여러분들 블로그 제목 아시죠? 본인이 만든 블로그니까 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블로그에 알맞는 디자인을 이제 꾸며주시면 되는데 내가 마땅히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쪽에 떠있는 템플릿 중에 로고 프로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좀 꾸며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직접 제작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눌러주시면 여기 적용이 될 테고 그 디자인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내가 제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요소와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고 위에다가 그림을 낼 거거든요. 저는요, 일상 리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리뷰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요소에서 검색을 카메라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면 여행 가방 같은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여행 리뷰를 많이 올린다면.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거를 눌러서 설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을 제가 가져온다면 이렇게 가져왔고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하고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는 글씨를 써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 마땅한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배웠던 사이트가 있었죠.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저장해서 가져와도 돼요. 자, 일단 제가 요소를 넣고 여기 텍스트에다가 제목 텍스트 추가를 해서 적을게요. 엘리의 일상 리뷰 이렇게 해서 적고 이 글씨를 끌어서 배치를 해 놓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로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씨체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겠죠. 별표는 제가 추가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놓은 글씨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체 중에서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들을 별표로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서 고를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글씨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글씨가 밑으로 내려간 거는 폰트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늘려서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예쁘게 배치할 수가 있죠. 저는 요 정도 글씨로 쓰고 싶고요. 요 글씨체도 까만색보다는 다른 글씨 색깔을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는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거를 내가 다운로드를 받겠다. 그러면 위에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으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를 내가 수정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목에다가 로고라고 적어 놓으면 나중에 내 작업 공간에서 찾기가 쉬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png 파일로 고해상도 다운로드 해서 저장하시면 로고가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경로는 저번에 폴더 만들어 놓으신 거에다가 내가 저장을 해 두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이때 저장하실 때 만약에 저처럼 배경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신 분은 배경이 있게도 한번 저장하시고 투명한 배경으로도 해서 한번 더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니까 먼저 가볍게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시면 집에서 더 수정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고를 다 만드셨다면 우리 블로그 잠깐만 가볼까요? 여기 네이버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여기 블로그에 내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메뉴에 관리로 가면은 여기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여기 등록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찾아보기 눌러서 좀 전에 우리가 만든 거 어디 저장하셨는지 본인이 알고 계시죠? 들어가셔서 내가 만든 로고를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뜨거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내 블로그로 가서 보시면 내 블로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이틀은 내 메뉴에 잠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볼게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눌러보세요. 이따가 여기 타이틀을 넣으실 건데요. 타이틀을 눌러보시면 영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영역의 높이는 50에서부터 6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판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높이를 설정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냥 600으로 만들면 한 이 정도 너비라 보면 돼요. 높죠? 난 너무 높아. 좀 줄일 거야 하면은 뭐 한 300이나 400 정도도 괜찮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영역의 높이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디자인의 직접 등록으로 가서 보시면은 가로 사이즈가 보일 거예요. 가로가 966픽셀, 세로는 50에서부터 600픽셀로 만들라고 돼 있죠. 이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배치를 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미리 캔버스로 가셔서 새 창을 열겠죠.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할 거니까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가로는 966에 세로는 몇으로 할지는 본인이 맘대로 정하시면 돼요. 난 300이 좋다. 그럼 300으로 하시면 되고 나는 좀 더 넓게 500 사이즈로 하겠다면 500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몇으로 해볼까요? 글쎄요 싶어요? 그러면 한 300 해볼까요? 그럼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내가 간판을 꾸민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들게 꾸며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템플릿을 활용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데다가 템플릿에 주제를 적어봐도 되죠. 아니면 내가 디자인하겠다면 여기다가 어떤 사진을 깔아서 디자인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깔 거다 그러면 사진에서 원하시는 사진을 검색을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진을 가져온 사진을 넣을 거면 업로드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제가 여행이라고 치고 보니까 이런 여행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런 사진을 배경으로 깔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두시고 디자인은 여러분들 맘이니까 여기에 직접 조정해서 저는 여기 사이가 너무 반듯하게 잘리는 게 싫어서 이 부분을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설정할게요. 자, 요 사각형은
사방으로 다 흐리게 처리가 되는 거고, 이 원형은 원형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마스크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짝대기는 뭐냐면 한쪽 방면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흐리게 할 방향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범위를 조절하면 내가 어느 정도 흐리게 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죠. 약간 비치니까 좀 더 조절할게요.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도 되죠? 예를 들어 텍스트에서 제목 텍스트를 추가해서 엘리의 일상 리뷰라는 제 제목 텍스트를 적어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두어도 될 거고요. 글씨체는 너무 이렇게 반듯한 글씨체보다 조금 이쁜 글씨체가 있다면 그런 걸 좀 써주면 좋겠네요. 색깔이 너무 까만색보다는 약간 저는 요 고동색 계열을 가져오고 싶어요. 글자색은 여기 스포이드로 고동색 계열을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디자인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 되고, 뭐 요런 데다가 내가 장식 요소를 달겠다. 그러면 뭐 일단 요소에다가 뭐 가방이라고 쳐본다든지 여행이라고 쳐본다든지 이렇게 쳐보면 좀 쓸만한 디자인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도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비행기가 날아가는 디자인을 넣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셀카봉 찍는 이런 디자인을 넣겠다든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꾸며서 넣어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왕관 쓴 게 꽤 많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왕관 쓴 거 말고 다른 디자인을 좀 더 넣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새 탭을 눌러서 플렉티콘을 찾아볼 수 있었죠. 네이버에다가 무료 아이콘 이렇게 치면은 플렉티콘 사이트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저기 미리 캔버스에 이쁜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찾을 건데 여행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여행과 관련된 스티커들이 예쁜 게 혹시 있다면 이런 걸 그냥 가져다가 써도 되겠죠. 뭐가 이쁠까요? 딱 마음에 드는 게 텐트로 할까요? 그래서 만약 PNG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우리 그 폴더에다가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 미리 캔버스에선 업로드를 해서 그 받아온 파일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까 여기다 넣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눌러서 넣고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죠. 그래서 디자인이 미리 캔버스만 이용한다면 좀 한정적이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그래도 이쁘장하게 모양을 꾸며 주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그라데이션이 한쪽이니까 약간 스치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마음에 들게 디자인이 됐다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PNG로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타이틀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있다가 이 꾸며진 디자인을 다시 블로그의 타이틀에다 집어넣는 것까지도 볼게요.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거 설명드린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디자인하겠다 하면은 요소에 있는 선이나 프레임 등으로 조금 더 꾸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디자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요거 간판은 내가 언제든지 만들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마음에 들게 수정하셔도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바꿔보세요. 만들고 다운로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 쉬우려면 제목 입력해주세요 보단 블로그 타이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면은 나중에 작업 공간에서 찾아보실 때 보다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그냥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사이즈는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부터 600 픽셀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간판 사이즈로 만들어서 꾸며주시고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돼요. 자, 좀 전에 만든 블로그의 타이틀을 이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타이틀을 내가 바꿔서 달고 싶을 때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자, 스킨 배경은 이 바깥쪽의 배경이에요. 나는 컬러를 흰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흰색을 누르면 배경이 하얗게 칠해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배경은 흰색 컬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흰색 컬러는 포스팅이 잘 보이는 컬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흰색이 팽창색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훨씬 커 보이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깔끔하고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컬러를 흰색으로 배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위쪽에 타이틀을 만들 건데요. 타이틀을 눌러서 이 블로그 제목은 표시 안 하실 거면 표시를 푸시면 돼요. 영역의 높이는 아까 우리 300으로 놨었죠. 그래서 영역 높이를 300으로 맞추시고 직접 등록에 파일 등록 하셔서 좀 전에 만드신 타이틀을 열기해서 넣어주시면 예쁘게 깔려져서 들어가지겠죠. 자, 타이틀을 넣었더니 이렇게 배경이 이쁘게 깔려 들어갔고요. 네이버 메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위쪽에 있는 메뉴예요. 이 부분인데 내가 지금 흰색으로 넣었더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잘 보이면서 내 블로그랑 좀 어울리는 네이버 메뉴로 골라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색깔은 이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화면이 커서 안 보일 텐데 내용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색깔을 조절해서 만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블로그 메뉴는 이 밑에 있는 이 메뉴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디자인을 해도 되지만 그보다 저는 깔끔하게 할 때는 투명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랑 어울리는 배경을 쓰시면 되겠고 디자인들이 사실 되게 많으니까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메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은 폰트의 기본색과 강조색인데요. 기본색은 원래 기본적인 색깔이고 강조색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강조색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전체 박스는 추천은 안 드리는데 요거는 전체 박스라면 되게 한정돼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할게요. 자, 구성 박스라는 건 카테고리 박스예요. 그래서 카테고리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목색이라는 건 이 카테고리 색깔이고 내용색은 이 카테고리 안쪽에 이 카테고리들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제목색과 내용색을 고르게 된다면 이렇게 꾸며져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블로그의 전체적인 톤은 매너라고 하죠. 어느 정도 톤을 좀 비슷하게 깔아주시는 게 좋은 게 너무 여기는 빨간색, 저기는 파란색, 여긴 노란색 이러면 너무 알록달록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톤을 좀 맞추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룹 박스. 요거는 우리는 1단용 레이아웃 같은 경우 쓰진 않는데 컬러로 구분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룹이 들어가는 박스예요. 혹시 이 박스가 있는 게 더 이쁘다 하시면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서 없앨게요.
자, 그 다음 밑에 글 댓글 스타일은 글이나 댓글 스타일을 말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포스팅을 쓸 때 글의 제목색이나 내용색, 강조 색깔들이나 댓글 스타일을 무엇으로 달 거냐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목색이 지금은 저는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나는 제목색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내용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내용색이 밝으면 사실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두운 색으로 일단 세팅을 하고 있고요. 프로필은 요 프로필 창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줄 수가 있고 만약 프로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 땐 프로필 이미지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가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디자인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저는 심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서 이걸 누를게요. 자, RSS 로고는 사실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는데요. 여기가 이제 RSS 로고예요. RSS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서 새로운 글을 받아보고 싶을 때 RSS에다가 RSS 피드에다가 우리 주소를 집어넣으면은 우리 블로그에서 새로운 글을 받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폼처럼 그냥 넣어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디자인상 내 블로그의 모양과 좀 어울릴 만한 디자인으로 넣으면 되겠죠. 디자인 별로 많진 않아요. 자, 그리고 위젯이라는 거는 내가 넣은 위젯들의 디자인을 꾸미는 거예요. 제가 이 위에 달력을 넣었었는데 이 달력의 디자인을 내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설정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명언도 집어넣어서 만들었었는데 명언 또한 내가 원하는 디자인 모양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여운 디자인이 좋으면 이런 귀여운 디자인들이 나오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테두리만 있는 디자인을 꾸며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위젯을 꺼내신 분은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디자인을 얼추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꾸몄다 하시면 밑에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나오고 적용할 거니까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디자인을 꾸미는 것까지 한번 설정을 해 보았어요. 이제 디자인도 이쁘게 꾸몄겠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포스팅을 직접 하실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저희 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디자인을 해서 포스팅을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책에 있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익혀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일단은 한번 쭉 거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포스팅을 직접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체크할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앞으로 찍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포스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에 제가 생각해 보라고 하긴 좀 뭐 애매할 거고 어떤 걸 한번 포스팅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진 찍으시거나 동영상 찍으실 때 한번 참고해서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들어갈 건 아니라 아마 저희가 뭐 8일까지는 포스팅하는 걸 연습을 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생각해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동영상도 찍어보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팅 들어가면서 제가 계속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3일에도 아마 8일에도 말씀드릴 거니까 차차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을 오늘 여기까지 해서 꾸몄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